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아우 정말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웠어요.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또 입맛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해양수산부가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수산물을 추천했습니다. 바로 서대와 전복이라고 하네요. 네, 서대야 뭐 많은 분들이 서대 회무침 하면은 벌써부터 네. 침을 꼴깍 넘기시지 않을까. 요즘에 정말 맛있을 때거든요. 거기다가 또 전복이야 뭐 온 국민이 사랑하는 뭐 보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두식 아나운서는 둘 중에 고르라면 어떤 거를? 저는 서대회 비빔밥 맛집이 우리 회사에서 네.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광주에 와서 제일 처음 소개해 주신 분이 우리 김규빈 아나운서. 같이 갔어. 근데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한 8년 된 것 같아요. 서대는 여수가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집. 네. 용성동. 하여튼 지금 딱 맛있는 철인데 많이 드시면서 올여름 정말 덥다고 하니까 또 벌써부터 열대야가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예년보다 일주일 더 빨리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드시고 여름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연결되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 가까워진 지역 밀착 심층 뉴스 탐구 생활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37주년 60 민주항쟁 광주 전남 합동 기념식이 어제 광주 동구 금남로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주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서 1987 합창단의 합창, 또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인상 시상 등이 진행이 되는데요. 광주시는 5.18과 더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큰 역사인 60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해마다 지자체 차원에서 기념식, 학술제, 또 합창제 등을 열고 있습니다. 네, 60 민주항쟁에 대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0 민주항쟁이 발생했던 1987년 1월에는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요. 4월 13일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두환의 호헌 조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그해 6월 전국 37개 도시에서 대학생과 직장인 100만여 명이 참여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특히 6월 9일 연세대 재학생 광주 출신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후두부에 맞고 사망하면서 그 다음 날인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항쟁이 벌어졌고요.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된 항쟁은 결국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의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시행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87년 광주에서는 전두환 정권에 맞서는 항쟁을 또 치열하게 벌였었잖아요. 맞습니다. 80년 5.18을 겪었던 광주는요, 87년 60 항쟁에서도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가장 처절하고 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광주 주요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고요. 민주 세력은 전두환 정권의 군경과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어제 기념식에 참석한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80년 5월은 광주의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87년 6월은 전국이 함께했기에 광주 민주 세력에게 더 큰 자신감이 붙었었다라고 입을 모았고요. 특히 이한열 열사가 화순 능주에서 태어나 광주 동성중과 진흥고를 졸업한 광주 출신인 것이 전해지면서 이 60 항쟁에서도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뜨겁게 전두환 정권과 맞서는 동력이 됐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와 또 자유는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민주주의 열사에게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의협 측은 18일에 전면 휴진을
선언을 하면서 전국 14만 명 의사들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개원의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정 갈등이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수습이 될지 너무 안타깝고 또 답답한 상황인데요. 동네 병원 개원이들까지 집단 휴진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텐데 18일 휴진이 정말 현실화될까요? 네, 일단 의협 측은요, 최근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집단 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설문 참여자의 90.6%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73.5%가 휴진 포함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동력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집단 휴진이 현실화된다면 2000년 의학 분업 사태, 2014년 원격 진료,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갈등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정부도 네. 또 강경하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부는 18일에 휴진할 병원들은 각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하라고 명령했고요. 또 휴진율이 30%를 넘어서면 진료 유지 및 업무 개시 명령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의사들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내에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초강수를 두는 것은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더 커지기 전에 조기 진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주 전남 의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광주 전남 의사회는요, 오는 18일에 집단 행동 대신 자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총 6,400여 명 의사회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기겠다는 건데요. 지역 의료계에서는 개원의들은 사실상 자영업자라서 하루만 문을 닫아도 손해가 크다. 인건비와 월세 등 고정 비용을 생각했을 때 실제로 진료를 쉬는 사례는 적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고요. 일부 개원의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병원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겠냐라는 의문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일단은 피해를 보는 쪽은 가장 큰 피해는 또 환자 쪽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진료를 못 받는 분들, 또 약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약을 못 받아버리면은 또 거기에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될 테니까 제발 좀 정부와 대화가 좀 빨리빨리 좀 잘 돼서 원만하게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요? 네, 마지막 뉴스는 광주의 청년 고용률이 10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광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통계로도 나타났습니다. 네, 10년째 최하위라고요. 광주의 청년 고용률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광주시 의회 자료에 따르면요, 광주의 지난해 29세 이하 청년 고용률은 38.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9세 이하 전국 평균 고용률은 46.5%였고요. 지난 10년 동안 전국 평균이 4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이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4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이 상황이다 보니까 청년 고용도 잘 안 되고 네. 또 인구도 유출되고 여러 가지로 광주는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광주는 울산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에는 16만 3천여 명이 들어오고 17만 2천여 명이 나가서 순유출 9천 명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 20대가 가장 많고 30대와 1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의 허리, 기둥, 또 미래로 볼 수 있는 세대가 타지로 가장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요. 광주는 39세 이하 2,100여 명, 전남은 3,300여 명이 지역을 떠나서 소멸 위기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지자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 결국에 떠나는 이유는 만족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거듭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산업 구조를 잘 이끌어내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탐구 생활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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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주 화요일 찾아오는 시간이죠. 진짜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탐구생활군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풀뿌리 매체들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더 가까운 우리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광신문의 최종진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영광입니다. 아, 정말 저 인사가 너무 네.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생생하고 알찬 소식을 전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소식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추념식을 열었는데요. 영광군도 6일 영광읍 현충탑에서 현충일 추념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네. 특히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74주년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인데요. 한국전쟁으로 전국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도 희생됐습니다. 네. 이 중 영광 지역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습니다. 영광 지역의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사실을 처음 아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영광군에서 이 민간인 희생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몇 분이나 나오셨습니까? 한국전쟁 전후 영광군 민간인 희생자 현황에 따르면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이 조사한 전국 민간인 희생자 수는 59,964명입니다. 이 중 영광 지역은 21,225명으로 전국 36%나 차지합니다. 수치를 보면 전국의 희생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영광에서 희생자분들이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영광군의 희생자가 많은 이유도 분석이 됐을까요? 네, 인천 상륙작전 후에 영광 지역 수복이 늦어지면서 치안 부재 상태가 길어졌습니다. 좌익과 우익, 양 진영 간 충돌과 사적 감정에 의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예를 들어 영광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의 경우 1950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영광군 염산면 주민 213명이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 등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경찰, 공무원, 군인, 교사 또는 그 가족이나 부유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백수면 주민 62명은 한국전쟁 발발 후인 50년 8월부터 10월 사이 우익 인사 및 그 가족,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군 경의 수복작전 및 부역 혐의자 색칠 과정에서 좌익 혐의로 군경에게 붙잡혀서 현장에서 살해되거나 연행 후 조사 없이 다수가 희생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특히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한가한 신자들 목에 돌을 매달아 수장시키는 등 194명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인 염산면 설도항과 야올리에는 순교탑과 기념관을 건립해 희생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네. 염산면의 이 순교자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 이 세계 교회 역사에도 이렇게 적힐 정도라고 하는데 네. 아직도 그러면 염산면의 그 순교자들의 신원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영광 전체에서 4,400명의 신원이 일단 확인이 됐고요. 네. 이후 지난해까지 진행된 조사로 6,000명까지 신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체 28%에 불과하고요. 1952년 공보처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나머지 15,000여 명의 원원들이 아직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15,000명이면 너무 많은 너무 많네요. 분들의 신원이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상황인데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 영광의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새 전국 해안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영광도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네, 영광은 해안 지역 특성상 이미 상당 규모의 육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10여 곳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단지 수십 곳이 추진 또는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한 인허가, 송전 선로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역 내에서는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바다를 생업으로 또 터전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발이 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군 어민들이 지난 4일 영광군청 앞에서 해상풍력 허가 취소 및 관련자를 엄벌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은 조업구역 축소로 이어지고 삶의 터전인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민들은 해상풍력 관련된 각종 인허가로 영광 앞바다가 황폐화되고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생존권을 우려합니다. 어민들은 영광 바다를 지키고 어민 권익보호를 위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 취소 등을 촉구하고 있는데 어민뿐만 아니라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이나 도시로 보내기 위한 송전 선로 구간 주민들도 피해를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어업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인 신안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이익금을 국민들과 나누는 신재생 에너지 연금 사업을 추진 중이라던데요. 네,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전남 신안 군민 일부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로 분기별 1인당 10만 원에서 40만 원씩 해빈연금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8명인 임자면 한 가구는 분기별 최고액에 따라 연간 9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안군은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연계해 군민 전체로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광군도 그러면은 이런 조례를 입법할 상황이 올까요? 왜냐하면 이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은 주민 수용성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영광군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말에 입법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영광군과 국민들은 공유재산인 바다를 사용하는 발전 사업자와 주민이 개발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신안군처럼 이익 공유제와 해상풍력 집단화를 병행하면 지원 비중이 더 높아 그만큼 혜택도 커질 것으로 봅니다. 네,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좀 상생한다면 수용성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이 상생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연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모든 영광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나요? 사업 규모에 따라 주변 지역과 군 전체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태양광, 육상, 해상풍력, 그리고 조성 규모, 설비 용량, 발전 효율 등에 따라 계산법이 다른데요. 딱 얼마나 이렇게 확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해상풍력 1기가와트를 기준으로 하면 이익공유로 424억, 집단화로 141억 원가량 수익을 예상합니다. 이 중 국민 참여 이익을 나누면 1인당 매년 85만 원 정도 받는 셈이죠. 영광해역에 검토 중인 해상풍력 용량이 4기가에서 8기가와트 정도 되고 태양광 에너지까지 감안하면 1인당 매월 30에서 50만 원까지 연금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연금은 아직 초기 단계고 최근 저희 영광신문에서 신안군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영광군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아마 구체적인 방안과 규모 등이 가시화되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영광군은 계속해서 신재생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광군은 현재 11개 읍면 중 백수, 복농읍 등 5개 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지역입니다. 바람과 햇빛이 풍부해서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업 인허가가 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는 구조죠. 이러한 부정적 의견이 높았는데 물론 바다의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입니다. 지구적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등장했지만 사업 이전에 어민들과 국민들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재생 에너지와 또 영광 국민의 생업이 좀 조화롭게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네.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광신문의 최정진 기자였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먼저 했어. 네, 실시간으로 남도 탐구 생활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오후 6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려 500년이나 됐다는 이 민속박물관. 어떤 곳인지 엄청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함께 가보시죠. 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다윤시점 고향탐구 생활. 조선시대 전통 가옥과 고즈넉한 돌담이 반겨주는 아산 외암마을에서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특별한 밤마실, 손님 맞으러 분주한 외암마을을 미리 탐구합니다. 예스런 고택과 낮은 담장이 어우러져 언제 찾아가도 고향 마을처럼 반가운 곳, 아산 외암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을 휘감고 흐르는 냇물 소리도 정겹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조사님. 안녕하세요. 와, 여기 초입부터 경치도 너무 좋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이 아산에 있었나요? 전국에서 몇 군데 없는 아산 예안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좋긴 좋은데요. 네. 오늘 또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서요, 조사님. 아, 잠깐만요. 저쪽에 지금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오늘은 외암마을을 함께 탐구할 특별한 짝꿍이 있다고 하는데요. 얼굴 보자마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헬로.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다행이다. 살았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7년 되고 아산시 시민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 이름은 이민수구 본명은 압둘보시라고 합니다. 아산을 사랑하는 우즈베키스탄 청년 이민수 기자 만나서 반가워요. 민수 씨,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혼자만 이렇게 멋진 한복 입고 오는 게 어딨어요? 우리 오늘 같이 여행을 다닐 건데.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거 본인 거예요? 아니요, 이건 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여요? 외암마을 탐구를 위한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전통 한복입니다. 사실 평상시에 한복 입을 기회가 많지 않아서 고운 한복은 보기만 해도 반갑더라고요. 많죠. 예쁘죠? 제가 웜톤이라 밝은 색이 잘 어울리거든요. 이 옷 저 옷 다 입고 싶어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역시. 민수 씨,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첫 번째가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산시만의 한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 아산시만의 한복이요? 아산을 상징하는 꽃과 나무, 새를 비롯해 충무공의 어록까지 한복 위에 곱게 새겨 넣었습니다. 화려함과 기품이 느껴지는 아산시 시그니처 한복입니다. 어머,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어때요? 우와, 근데 저도 진짜 입고 나니까 여느 한복이랑 다르게 뭔가 더 저의 고운 자태가 스르르르 막 자신감이 올라가는 느낌?
너무 예쁘네요. 아산시 시그니처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었으니 이제 외암마을 본격 탐구해 볼까요? 외암마을엔 500년 전 터를 잡은 예한이 씨 후손들이 지금도 대를 이어 살고 있습니다. 60여 채의 전통 가옥 주변으로 낮은 담장이 이어지는 평화로운 마을. 수백 년 지켜온 돌담 길이가 무려 5km가 넘는다고 하니 켜켜이 쌓아올린 마을의 역사가 얼마나 깊을까요? 외암마을 한가운데 유서 깊은 고택이 자리해 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잊고 있었던 먼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와, 잠깐만요. 기억이 나요. 여기 전생에 저희 집이었던 것 같은데? 제천 의림지의 서쪽에 있는 지방이라 해서 우리 충청도를 호서지방이라고 해서 호서지방에서 가장 전통적인 건물 배치가 되어 있는 양반집입니다. 아산 출신의 문신이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성리학자 외암 이간 선생이 태어난 터에 그의 후손이 지금의 건재고택을 지었습니다.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건재고택.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8년 중요 민속자료에 지정됐습니다. 뭐 하시는 거지? 향나무가 우거진 사랑채 정원은 건재고택의 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3번 관람객들에게 개방되는 건재고택. 오늘은 특별히 정갈한 주안상이 차려졌습니다. 우와, 이렇게 너무 고운 다식에다가 전통주까지. 이거 지금 어떤 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이제 주안상이라고 그래서 이 연엽주에 이 안주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음식이라는 게 눈으로 먼저 먹고 그다음에 또 입으로 먹는다는 말이 이 상차림을 보니까 느껴지네요. 맞아요. 예부터 집안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대접했다는 연엽주. 연잎으로 빚은 전통주 맛은 어떨까요? 진짜 연잎 향이 솔솔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우와! 깔끔해라. 연엽주는요, 이 우리 마을의 참판댁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입니다. 참판댁의 총부가 지금도 기능보유자로다 술을 담고 있는데 솔잎향과 연잎향의 같이 나는 그런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뭔가 이 술 한 모금 딱 마셨는데 제가 숲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한이 씨 가문에서 대대로 빚어 지금까지 전통을 지켜가는 연엽주. 옛 선비들도 건재고택에 둘러앉아 좋은 벗들과 이렇게 주안상을 나누셨겠죠. 근데 이렇게 선비들의 음식을 맛봤잖아요. 네. 여기 서민들의 음식은 없어요? 아니요, 당연히 있죠. 외암마을 저작거리에서 방금 부친 김치전부터 주민들이 직접 만든 손두부 대령이요. 잔치로구나. 이게 진짜 잔치상 아니에요? 정겨운 저의 잔치상. 저 서민인가 봐요. 건재고택 정원을 바라보며 맛보는 저작거리 음식들도 꿀맛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외암마을. 1년에 3일 외암마을에선 조선시대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2022년 첫 선을 보인 아산 외암마을 야행. 마을 골목골목 조선시대 선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이 이어지고요. 달빛 아래선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올해도 특별한 잔치를 준비하는 주민들. 여름꽃이 소담하게 핀 돌담길엔 이제 곧 수런수런 이야기꽃도 피어나겠죠. 이렇게 좋은 길을 오늘 민수 씨하고 같이 걸으니까 더 좋은데요? 제가 오히려 더 좋죠. 덕분에 많이 보고 느끼고. 근데 뭔가 배가 좀 출출하지 않으세요? 출출해요, 민수 씨? 예. 사실 저도 어디 뭐 맛있는 거 없나? 마을 한 바퀴 도니까 그새 소화가 됐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진짜 맛있는 소리거든요?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게요? 떡 맺히는 소리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맛있는 소리. 쌀을 계속 쳐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저게
떡인 거예요? 맞아, 이제 떡이 될 거예요. 선생님, 이거 떡 언제 돼요? 아, 금방 돼요. 지금 우리 찔이 여기 같이 하면 안 되고 지금 리포터님이 같이 해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쿵짝쿵짝. 민수 씨 이거 호흡이 맞아야 돼요. 네. 자, 쿵짝 쿵짝 갑니다. 시작해주세요. 무겁다. 쿵, 짝, 쿵. 짝. 찰떡 호흡 덕분에 떡이 더 쫄깃쫄깃해졌습니다. 직접 쳐본 떡을 맞아요. 먹어볼 줄은. 생각도 못했죠. 네. 아마 지금까지 한국에서 먹어본 떡 중에 제일 맛있을걸요? 그러니까요. 아, 기대됩니다. 기대되죠? 한국 생활 7년 만에 처음으로 떡매를 잡아봤다는 민수 씨. 외환마을에서 맛보는 인절미 맛은 어떨까요?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야, 요 인절미 제 인생의 떡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민수 씨,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외환마을 저작거리에 뻥튀기게도 등장했습니다. 쌀이 구수하게 잘 튀겨졌더라고요. 저 이거 집에 가져가도 될까요? 제 건데요. 나눠서 가져가시죠. 제 건데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마을 잔치 외환마을 야행을 앞두고 집집마다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마을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난 두 어르신은 쌀강정 담당이신데요. 가마솥에서 하루 꼬박 졸인 조청 맛은 어떨까요? 맛있죠? 오, 진짜 맛있다. 우와. 얼마큼이나 맛있어요? 맛있죠? 꿀맛 나죠? 네. 맛있죠? 맛있습니다. 올해도 외환마을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주민들. 아산의 특징을 살린 개성 있는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와,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근데 거북선처럼 생겼다. 와,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고요. 무엇보다 슈크림이 진짜 가득 차 있어요. 거북선 뭔지 알아요? 뭔데요? 충무공 이순신, 임진왜란. 이거 오, 그 두 개 키워두면 솔직히 끝. 그러니까요. 역시 아산 시민기자 인정. 하루하루 숨가쁘게 달라지는 세상. 외환마을의 정겨운 고택과 돌담길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습니다. 바쁜 일상을 떠나 잠시나마 과거로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 여러분도 외환마을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함께 외환마을로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초가와 돌담은 정말 언제 봐도 너무 정겨운 네. 것 같아요. 아산 외환마을에 또 야행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저기에도 정말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저렇게 고즈넉한 야행길은 어디서 이렇게 접해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못 가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또 가보신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오픈 채팅방에도 가보시고 싶은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픈 채팅방 한번 열어서 어떤 분들 오셨는지 좀 볼까요? 자, 처음 오신 분은 남도 탐구 생활 하루라도 안 보면 근질근질하다고. 이거 보고 축구 봐야 되겠다고. 네,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60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렇죠. 4월, 5월, 6월은 정말 민주주의의 달인 것 같다고, 민주주의 네. 달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영광 민간인 희생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니 안타깝네요 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어민들이 삶의 터전에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하시면서 주셨고 네. 높은 아파트들만 보다가 이런 가옥들 보니까 평온해지네요 하시면서 우리 것이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네.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했는데요. 아산 외환마을 우리 고장 나간 민속마을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뭔가 떡과 다시기 참말로 맛있어 보이네요. 네, 우와 김치전 두부 막걸리 한 잔 생각나네요 해주셨고요. 네. 한복 입은 리포터님도 네. 너무 잘 어울린다고 다음에 다솔님도 한복 입고 방송해 주세요 하시면서. 네, 네. 기회가 된다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QR코드 찍으시고요. 오픈 채팅방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맛있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맛도 맛인데요. 분위기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야장 맛집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날씨 좋은 요즘 뭘 해도 다 좋지만 야장 분위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도심 속 촌캉스 막창구이부터 바다 바로 일렬 장어구이까지 맛과 분위기가 다 했다. 야장 맛집 속으로 고고! 오늘의 첫 번째 야장 맛집 입구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마당에 들어서니 시골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게 메뉴까지 궁금해집니다. 그야말로 도심 속 촌캉스 느낌. 와, 진짜 안에 딱 들어왔는데 바깥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안쪽으로 일단 장독대가 굉장히 쫙 펼쳐져 있고요. 뭔가 모르게 약간 아궁이 같은 것들도 보이는데 약간 우리 시골의 할머니 집 앞마당에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분위기 덕분인가요? 야외 테이블은 이미 만석. 너도 나도 야장 감성에 푹 빠진 이때. 어머, 어디선가 소리 안 들리시나요? 지글지글 비 오는 소리. 지금 날씨에 딱인 막창구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뒤에서 보니까 진짜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드시고 계시던데. 아니, 원래 이런 야장 분위기 좋아하세요? 네, 좀 이런 오픈된 데서 좀 날씨도 좋고 해서 바람 선선하고 그래서 오늘 밖에서 좀 먹고 싶어가지고 자리를 여기 잡아왔습니다. 평소에 이제 막창을 좋아하는데 여기 그 부산에서는 막창으로 이제 특수 부위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막창도 있고 막창 안에 이제 파가 또 있어서 파막창은 또 부산에서 먹기가 힘든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래창이라고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겉바속 쫄이라고 하죠.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쫄깃하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나 인터뷰에 적극적이신지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도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옹기종기 2인 정도 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2인 요거를 담고 고추 참치 주먹밥 하나 담기. 주문을 완료하시겠습니까? 예, 기다리는 시간도 그냥 두지 않죠. 진짜 시골 감성으로 눈까지 즐겁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2인을 우와, 뚝배기 막창을 주셨어요. 대박. 우와, 야, 진짜 막창 하면 저도 환장하거든요. 아, 맛있겠다. 항아리에 담아줘서 더 먹음직스럽더라고요. 막창에 생막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다른 부위들도 있어요. 대파 막창이나 도래창 이게 무슨 부위예요? 저희 도래창은 돼지 장간막에서 나오는 부위고요. 장간막이라고 한 500에서 600g 정도 나오는 부위인데 좀 기름기가 많은 부위고 저희 막창은 그냥 같은 막창인데 막창에 파를 끼워서 같은 부위고 그냥 파 끼운 막창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맛 검증 들어가야겠죠. 일단 불판 위로 다 모이세요. 옹기종기 다 모였다면 먹기 좋게 잘라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여기에는 또 소스가 중요한 거 아시죠? 소스 듬뿍 찍어서 입으로 직행. 과연 그 맛은요? 일단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막창이 막창이라서 조금 느끼할 수가 있는 그 부분들을 싹 개운하게 딱 안아주는 느낌이라서 그냥 이쪽이 그냥 개운하고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맛. 도래창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내가 기름도 많고 육즙도 좀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딱 넣자마자 겉은 그냥 바삭바삭한데 씹을수록 육즙 때문에 쫀득쫀득해지는 끝에는 극강의 고소함. 와, 진짜 맛있다. 막창에 빠질 수 없는 포슬포슬한 달걀찜까지 입안 가득 넣어야 맛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킨 고추 참치 주먹밥인데요. 이건 또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 손 그대로 먹어야 맛있는 거 아시죠? 아우, 진짜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지금 이 순간. 선선한 바람과 함께 그냥 정겨운이 전체적인 그림까지 아유 그냥 뭐 시골 할머니 집 놀러 온 것 같네 그냥. 아유 좋다. 자, 바로 두 번째 야장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좋다. 야, 또 이 여름에는 또 바다지 또. 아유. 기장에 도착해서 바닷바람을 쐬고 있는 이때. 잠시만,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요? 저거 식당 아니에요? 아니,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자리가 식당이라고요? 아, 대박. 야장 중에 야장 끝판왕을 발견했습니다. 바다와 파라솔, 의자밖에 없어요.
와, 대박이다. 테이블 앞으로 바로 펼쳐지는 시원한 기장 바다 뷰. 아우, 여기는 바닷바람 맞으면서 앉아만 있어도 좋더라고요. 아, 바다 앞에 그냥 바로 일렬입니다. 아, 너무 좋다. 고소한 냄새 나네, 여기는 또. 그때 바로 등장한 메뉴. 이 고소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싱싱한 장어 되겠습니다. 야, 사장님. 아니, 이런 또 야장은 제가 또 처음 와보는데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매번 이런 광경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매일 보는 게 날씨가 다르니까. 아, 진짜 너무 또 솔직하시다. 또 안쪽에도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여기에 또 야장을 설치를 하셨잖아요. 이 자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했어요. 날 좋은 날에 밖에서 드시는 거 좋아하니까. 아이고, 경쟁이 아주 그냥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죠. 이곳의 매력은 푸짐하고 정갈한 밑반찬부터 바다 향을 그대로 품은 장어까지. 아우, 이 센 불에 칙칙 구워내면 정말 담백하니 맛있는 거 아시죠? 제가 또 왕년에 장어 좀 구워봤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 양념장까지 세팅해주고 다 구워진 장어를 그대로 풍덩. 과연 그 맛은요? 숯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겉은 또 바삭하면서 아, 진짜 무슨 아이스크림 넘어가듯이 그냥 호로록 넘어가는데 아, 너무 행복합니다. 자, 장어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는 꿀팁이 있죠. 이곳 깻잎 장아찌와 함께 딱 싸서 먹어주면 몇 번 씹자마자 터져 나오는 웃음. 느끼할 때는 딱 이렇게 하나 먹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전복죽까지 나왔는데요. 눈으로도 보이는 고소함에 침샘 폭발. 쌀쌀한 야외에서 따끈한 전복죽 한 입. 너무 좋죠? 맛있는 거 위에 또 맛있는 거. 식사까지 완벽하게 클리어했습니다. 클리어. 우리가 다니다가 우연찮게 간 집이 너무 풍경도 좋고 좋을 때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우연치 않게 들린 이 집이 너무너무 지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조금 기분이 좋아서 여기 자주 오자 지금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기분 좋으신지 이렇게 듣기만 해도 느껴집니다. 아, 정말 이 기장 앞바다에서 선선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싱싱한 장어로요. 원기 회복, 에너지 풀 충전했습니다. 야장 즐기기 딱 좋은 계절. 여러분도 꼭 맛보러 놀러 오세요.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맛과 풍경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야장 맛집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아, 보는 내내 부러워했습니다. 네. 저희가. 예. 저렇게 바다를 보면서 장어구이도 먹고 전복죽도 먹고. 와. 그러면 맛이 다르죠. 실내에서 네. 먹는 거하고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우,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감성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아, 정말 부럽습니다. 야장의 계절이 네. 가기 전에 꼭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오픈 채팅 어떤 분들이 또 오셨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막걸리에 전과 생고기 우와. 몸보신 중이시라고. 우와, 저 사신 거예요? 아니면? 어우,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와, 이행시를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자, 외암마을에 가서 한복도 입어보고 맛있는 떡도 먹고 싶어요. 암기하고 있다가 꼭 가봐야지. 자, 그리고 야장 맛집 꼭 가봐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네. 주셨습니다. 오, 주님의 축복님, 저도 장어 먹었어요. 하고 인증사진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입맛이 다져지네. 야장 맛집 받아보면서 먹고 즐기니까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시면서 네. 예, 저희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네, 와, 그리고 저희 가족은 식사 후 후식으로 하미과 먹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아삭하니 너무 맛있네요. 하미과.
예. 어떤 과일일까요? 열대 과일같이처럼 생겼었는데 자 항아리 나오는 것만 봐도 맛이 심장에 갑니다 하시면서 그렇죠. 네. 예. 와, 또 막창은 어떡해요. 고리고리한 맛과 향에 한 번 더 반할 맛이죠. 해주셨고요. 저도 이 생각했는데 네. 광주에 있는 야장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갈 거야. 그렇죠. 광주에도 야장 맛집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더워지기 전에 얼른 다녀오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맥주 먹고 싶네요. 해주셨고요. 네. 자 바닷가 풍경에 장어 한 입 먹는 리포터님이 이렇게 부럽다고 네. 하셨습니다. 저희도 부럽더라고요. 네. 오늘도 오픈 채팅 함께 살펴봤고요. 상품 당첨되신 분들은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여름이 온 걸 알게 되는 게 요즘 보면은 버스 이제 정류장에 네. 그 안개처럼 물 분사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쿨링 포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지만 그만큼 덥나 보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듭니다. 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고요. 30도를 훨씬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 남도 탐구생활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만나요.